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이 다 돈 벌었다는 주식이나 코인 혹은 부동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내가 사자마자 귀신같이 폭락했던 경험 말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영원히 오를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계좌가 반토막이 나버리죠. 우리는 그때마다 자책합니다. 아, 내가 운이 없었구나. 내가 또 상투를 잡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게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지난 300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어 온 거대한 시나리오였다면요. 오늘 소개할 책은 금융투자의 고전 중의 고전,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입니다. 이 책은 말해줍니다. 당신의 돈이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각본이었다고 말이죠. 저자 찰스 킨들버거는 경제사학계의 거인입니다. 그는 17세기 튤립 파동부터 20세기 닷컴 버블까지 인류가 겪은 거의 모든 금융위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투자 상품이 바뀌어도 인간의 광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공격 기술보다 돈을 지키는 방어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상승장은 누구나 돈을 벌게 해주지만 부자를 결정짓는 건 폭락장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동안 반복된 부의 삭제 패턴 그 5단계를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버블의 시작은 아주 달콤하고 합리적입니다. 이를 변위라고 부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해서 경제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1990년대의 인터넷, 최근의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같은 신기술일 수도 있고 전쟁이 끝나거나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띠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와,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 라고요.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단계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짭짤한 수익을 봅니다. 이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옆집 철수가 주식으로 차를 바꿨다더라. 건너편 영희가 아파트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듭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포모 증후군이죠. 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담보가치가 계속 오르니 은행 입장에서도 떼일 염려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때부터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영끌, B2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내 돈이 없어도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시장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3단계, 과열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유일한 이유는 어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더 오를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기업의 실적이나 아파트의 실제 거주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면 오르니까 사는 겁니다. 이것을 투기적 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기준 잣대에 들이대지 마라.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노동소득은 끝났다. 같은 말들이 진리처럼 떠받들여집니다.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꼰대나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 광란의 파티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에서 들어왔던 스마트머니, 즉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환호성을 지를 때 조용히 자산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파티장의 문을 가장 먼저 나가는 건 언제나 파티를 주최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상승세가 주춤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살짝 밀립니다. 무리하게 빚을 낼 사람들 중 몇몇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킨들버거는 이 단계를 공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건강한 조정이야, 저가 매수의 기회야 라고 외치며 오히려 더 많은 빚을 내서 물타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마지막 탈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었고 거대한 눈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단계 붕괴가 찾아옵니다.
곤경 단계에서 버티던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가격은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것처럼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모두가 팔려고 하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은 딱 하나, 공포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올 거라는 공포. 어제까지 부자라고 으스대던 사람들은 이제 파산을 걱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고 기업은 부도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었던 IMF, 리만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사이클에 취약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한탕주의 코인 열풍. 우리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동조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킨들버거는 말합니다. 금융위기는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다시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버블에 휘말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큰 바보 이론 때문입니다.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다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의 마지막에 들어온 당신이 바로 그 마지막 바보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첫째, 군중과 반대로 가라. 모두가 환호할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라는 격언은 진부하지만 진리입니다. 파티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겉옷을 챙겨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용, 즉 빚을 통제하세요.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부를 증폭시키지만 하락장에서는 빚이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폭락장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겐세일 기간이자 신분 상승의 기회니까요. 셋째, 정부나 중앙은행이 언제나 당신을 구해줄 거라 믿지 마세요. 책에서는 최종 대부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위기 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함이지 무리하게 투자한 개인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찰스 킨들버거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차가운 이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뉴스를 틀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변이, 호황, 과열, 곤경, 붕괴 중 어디에 와 있나요? 남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이 5단계 지도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거지가 되는 길은 한순간입니다. 지난 300년간 수많은 천재들도 이 광기에 휩쓸려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알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다음 파도가 덮쳐올 때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이성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